이제 오픈 AI에 있는 이 기능들을 수많은 앱 서비스들과 연결을 할 거고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예요. 슈퍼앱 전략처럼 사람들이 그냥 앱을 킬 때 챗GPT 하나 켜놓고 그 안에서 말로 시키든 뭐든 시키면 연결돼 있는 앱들에서 뭔가를 다 하는 이 그림들이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오픈 AI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클로드도 똑같이 그리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똑같이 그리고 있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쉽게 말해서 치고받으면서 어떤 승자가 나올 때까지의 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야, 지난주 딥시크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이었는데 그 뒤로도 이 딥시크가 뭐 각종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나면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다른 언어 모델보다는 좀 빠르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섞여 있어서 좀 이제 좀 정확하게 몇 개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딥시크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죠? 실제로 이 딥시크의 그 프라이버시 정책 약관을 보면 진짜 수집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좀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통칭되고 있지만 그 안에 모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앱을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같은 데 가서 딥시크 이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딥시크.com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오픈 소스인데, 이거는 이제 딥시크라고 하는 모델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일종의 설치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앱으로 설치하는 녀석입니다. 앱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딥시크라는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챗GPT랑 거의 똑같이 그냥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프라이버시 정책 약관을 봤더니 이제 사용 장비 정보, 키보드 입력 패턴, 리듬, IP 정보, 장치 아이디 막 이런 걸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가 터치를 할 때 이 터치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 눌러지느냐, 스크롤을 어떻게 하냐, 이것까지 다 가져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져가는 정보를 중국 내의 보안 서버에 이제 저장한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서 우리 개인정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까지 이 딥시크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에서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결국에는 예전에 틱톡 논란하고 비슷하게 결국 미국 사람들의 정보를 중국이 다 가져간다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일부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임 정책 분석관 듀어드링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롱뷰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이 사람이 이제 CNBC랑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실제 구글 검색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양의 20배 정도의 개인 정보를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유럽 당국에서도 딥시크를 차단하거나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도 움직이고 있고, 뭐 이탈리아도 딥시크 차단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방통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어디까지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위가 이제 질의서 보낼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그러면 설치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형은 거기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냐? 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PC에서 설치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안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언어 모델 자체가 어쨌든 중국에서 그런 뭔가 약간의 의도성을 갖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바이러스 심듯이 그 안에다가 멜웨어 같은 거 심어서 결국에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나누면
웹이나 앱으로 설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오픈소스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위험성이 드러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좀 걱정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개인정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딥시크가 다른 AI 서비스를 거기에 있는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게 이제 그 오픈 AI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야기해서 이제 증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럼 AI를 베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베꼈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데이터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 증류라는 방식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액체나 아니면 향수 같은 거 만들 때도 수많은 원료들을 쫙 쪼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최적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류잖아요. 이게 AI의 이 증류 기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챗GPT 예를 들면 GPT-4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했을 때 이 녀석이 답변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답변을 계속 하는 어떤 패턴들을 보다 보면 이 녀석이 이런 방식의 답변을 하는구나. 이 내용을 주면 이렇게 답변을 하는구나라는 걸 계속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럼 사람이 그냥 내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뭐 100개, 1000개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해서 쉽게 말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궁금한 질문들 막 1000개, 10,000개를 막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답변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 결과물만 갖고도 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증류라는 방식인데 실은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사 AI 모델을 이용해서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건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국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딥시크한테 너 뭐냐 이랬더니 자기가 막 GPT-4라고도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이런 증류라는 방식을 통해서 니네가 우리 AI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들을 좀 빼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이게 IP, 지적재산권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좀 논의가 되거나 좀 연구가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만들었던 챗 GPT 같은 경우는 Q&A를 하는 건데 딥시크는 FAQ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 물어보는 것들을 딱 정리해 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뭔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MS와 이제 딥시크 회사가 전면전을 벌릴 것 같았는데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딥시크 모델을 쓸 수 있게 됐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다라는 느낌에 가까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돼서 쓰는 앱이나 웹의 형태고 하나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오픈AI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챗GPT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나중에는 이제 오픈AI가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오픈AI에만 의존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언어 모델들하고 막 협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클로드나 이런 뭐 예를 들면 AWS, 아마존 같은 데서 많이 투자한 거를 적극적으로 갖고 오긴 또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오픈소스형,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 서비스에 올린다고 해도 돈을 별도로 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아까 말씀 딥시크한테 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일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 안에서 고를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로 이 딥시크 설치형을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이런 오픈소스형들을 계속 설치를 하니까 나중에 되면은 챗GPT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이게 더 큰데 계속 설치형을 강조드렸잖아요. 설치형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PC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PC를 판매하기 위해서 최근에 밀고 있는 게 AI PC라는 거예요. AI PC라는 게 포인트가 결국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컴퓨터 안에 챗GPT 같은 거 돌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내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들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되거든? 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챗GPT 기반의 서비스 말고
딥시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아지면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AI PC를 더 많이 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AI PC, 그러니까는 AI가 잘 돌아가게 만든 이번부터 나오는 PC들이 있거든요. 그 PC들에서도 딥시크 설치형을 쓸 수 있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설치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PC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뭐가 좋지? 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앱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픈 AI 기반의 서비스로 만들면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내고 써야 돼요. API 연결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근데 딥시크를 이제 설치형으로 쓰게 되면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다가 딥시크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은 몇 번만 클릭하면 그 AI가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AI PC를 살 이유들이 막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딥시크 같은 걸 설치를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AI PC가 달라요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이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유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딥시크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면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딥시크가 발표되고 난 뒤에 업계에 정말 발빠른 대응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이게 딥시크의 경쟁사라고 얘기하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지만 유관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유관 서비스에 해당되는 뭐 오픈 AI나 클로드 이런 회사들 지금 어떤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 건 있습니까?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요? 특히나 이 챗GPT 만든 오픈 AI가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샘 알트먼이요, 그 딥시크 나오고 나서 X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이제 소감을 썼어요. 그러니까 딥시크 아론이 가격 대비 성능에서 인상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모델을 제공할 거다. 오픈 AI가 새로운 경쟁자가 있다는 게 오히려 고무적이다. 이러면서 몇 가지 릴리즈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지금 오늘 아침 9시에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던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쏟아내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챗 GPT가 O3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O3. 네, 기존에 O1 해서 이제 추론하는 모델 중에 O1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O3라는 녀석이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게까지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O3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딥시크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 생각을 하는 걸 되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딥시크에 보면 단순히 그냥 이제 생각을 시켜서 바로 대답을 하는 거랑 얘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럼 깊이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얘가 답변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를 단계별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답변을 내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바로 답변 낼 때보다 퀄리티가 좀 좋아요. 근데 이 기능이 원래 이제 챗GPT 기존 버전에서는 유료 사용자한테만 일부 사용성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O3 미니를 내면서 무료 사용자들도 이거를 쓸 수 있게 일단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논리적 설정, 논리적 설명 이렇게 써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답변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사용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챗GPT가 $22짜리도 있지만 $200짜리 생겼잖아요. 엄청 비싼 거. $200짜리에서만 되던 기능들을 $22짜리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비스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과 기능들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내서 그렇지 안 보여줘서 그렇지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서비스상에서 딥시크보다 괜찮아 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9시에 오전 9시에 그것도 또 재밌게 일본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딥시크였잖아요. 근데 얘는 딥 리서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딥 그건 또 리서치. 뭐예요? 딥 리서치는 뭐냐면 앞서서 추론을 하게 되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딥 리서치라는 건 오픈 AI 회사에서 오픈 AI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또 오늘 또 딥 리서치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격대를 계속 낮추면서 유료였던 걸 무료로 풀고 막 $200짜리 사용자한테만 줬던 걸 $22짜리한테 주고 막 그렇잖아요. $200 쓰던 사람들이 그럼 나 왜 써?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200짜리의 또 사용성을 또 낸 거예요. 뭐냐면 딥 리서치라는 걸 냈는데 이 녀석은 1, 2분 안에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녀석한테 뭔가를 시키고 너가 깊이 생각해봐 이러면은요. 적어도 5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까지의 조사를 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실은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가 구글의 서비스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요즘에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가 이미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오픈 AI도 비슷한 컨셉으로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깊이 해서 내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건데 이거를 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능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했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 AI 성능평가 분야에서 또 벤치마크를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벤치마크가 있어요. 근데 이 벤치마크가 기존의 GPT-4o는 3.3% 정도의 정답률이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깊이 생각하는 녀석한테 했더니 25.3% 정도의 정답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금은 $22짜리에서 못 쓰고 $200짜리에서만 쓰고 한 달에 100개의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서비스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자들에 있어서의 사용성을 다양하게 주면서 너네가 지금 보안에 대한 걱정이 특히나 이제 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 웹 기반 서비스 쓰는 사람들은 굳이 그거 안 쓰고 우리가 공짜로도 열어주고 여러 서비스 할 거니까 우리 거 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오픈 AI의 좀 빠른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딥시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추가 서비스와 더 심도 깊은 서비스 우리 있다 하고 내놓은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번 CES에서도 가장 큰 화두라고 말씀해 주셨던 AI 에이전트. 네. 원래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거대 AI 내가 다 만들어냈으니 플러그인 형태로 꽂아서 니네가 뭐 사업하려고 할 때 갖다 써. 이걸로 돈 벌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딥시크는 $90억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AI 에이전트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오픈 AI가 실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O3 내기 전에 냈었던 게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을 냈는데 네. 전 이 오퍼레이터의 방향성이 예전에 우리가 앱 처음에 나왔을 때 슈퍼앱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카카오 같은 서비스가 이제 꿈꿨던 건데 앱을 여러 개 까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기 원하는. 근데 네. 이 방향성이 지금 이번에 나온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녀석은 지금 $200짜리에서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만 되긴 해요. 네. 근데 이 녀석한테 예를 들면 뭐 이번 주말에 가족 캠핑 장소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퍼레이터 기능 안에 웹브라우저가 안에 별도로 하나 떠요. 그다음에 저 대신에 이 녀석이 웹사이트를 막 검색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사이트, 캠핑 웹사이트에 막 들어가서 예약 사이트도 검색하고 주말에 예약 가능한 사이트까지 막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다가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얘가 저한테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제 컴퓨터를 AI가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아직까지 컴퓨터를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예. 이 브라우저 안에 브라우저를 띄워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자기네들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미 우버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이런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서 우버로 뭐 해줘라고 하면은 이 안에 버튼이 있어요. 우버 네. 버튼이. 그래서 그걸 갖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어떤 의미냐? 이제 오픈 AI에 있는 이 기능들을 수많은 앱 서비스들과 연결을 할 거고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슈퍼앱 전략처럼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인터넷을 들어올 때 앱을 킬 때 챗GPT 하나 켜놓고 네. 그 안에서 말로 시키든 뭐든 시키면 연결돼 있는 앱들에서 뭔가를 다 하는 이 그림들이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설치형 오픈소스랑 완전히 반대해서 네. 우리는 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편의성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글과 같이 메인 페이지 같은 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용 쉐어를 하는 그림을 갈 거니 너희는 그냥 $200 내고 그냥 우리 거 쓰면 다 될 거야 라는 그림의 어떤 전초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오픈 AI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그림을 클로드도 똑같이 그리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똑같이 그리고 있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우리가 말하는 웹 서비스 기반의 오픈 이제 그런 이제 AI 서비스들이 그 안에서
쉽게 말해서 치고받으면서 어떤 승자가 나올 때까지의 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쪽 설치형 AI들은 말씀드린 이 PC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늘리는 이러한 서비스가 두 가지 결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세상이 또 한번 크게 바뀌어가는데 우리 소장님 입에서 우리 기업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우리 기업의 아주 희소식도 좀 들고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